이번에는 사고력 숙숙 문제를 풀어보며 투표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75쪽을 펼쳐보세요. 교과서를 보면 하나의 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변화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까지의 총 15번의 선거와 그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높았던 투표율은 제13대 대통령 선거로 무려 89.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중 약 8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뜻입니다. 반면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46.1%의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런 특정 투표율과는 별개로 80%의 선을 긋고 살펴보면 이 선을 넘는 그래프가 3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투표들이 80%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인 점은 투표율이 200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다시 최근으로 오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린 선을 보면 확실히 2007년, 8년을 기점으로 다시 투표율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보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항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2000년대 중반의 투표율처럼 낮은 투표율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투표는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국민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민의 숫자가 적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관심이 낮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발전에 관심이 낮다는 것은 나라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즉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없게 되고 나라의 운영이 국민의 뜻보다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높은 투표율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은 쉬는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기도 하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투표 독려를 하는 홍보 영상, 포스터 등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하고 연예인 등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도 투표 독려를 하며 우리의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회 시간에 투표율에 관해 배우고 정치에 대해 배우는 것 역시 미래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도 나중에 투표권을 얻으면 꼭 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